안녕하세요, 박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개발하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뛰어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가 그렇게 뛰어나다면 정부 지원 과제에 도움이 없어도 혼자 사업을 하면 그만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나의 제품과 아이디어도 뛰어나지만 반드시 정부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의 목적은 정부 지원금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 과제는 평가원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자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당위성과 근거입니다. 우리는 정부 지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왜 우리가 정부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과 구체적인 근거들을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봤자 나만 듣기 좋은 이야기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하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개발 또는 발전시키려는 기술의 방향과 현재 시장 상황과 시장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당위성을 만들어내기 좋습니다. 우리는 이런 당위성에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런 구체적 근거를 나열하기 위해선 해당 기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술 및 산업 현황, 분위기, 기술 개발 방향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발하려는 기술이 매력적이기 위해선 현재 시장 상황이 좋고 시장 규모가 충분해야 합니다. 힘들게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니즈나 요구가 없다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활용될 시장이 충분히 크고 진입할 만하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타겟 시장을 명확히 해야 하고 충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매력적인 시장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장조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시장조사를 할 때는 우선 자료를 모아야 하는데요. 자료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됩니다. 1차 자료는 자신이 직접 조사한 자료이며 2차 자료는 이미 조사가 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자료에는 통계청 조사 자료, 각종 리서치 보고서, 시장 동향 파악 보고서, 증권사 자료, 신문 등의 매체, 논문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과제는 특히 2차 자료를 더 신빙성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2차 자료를 충분히 서칭하고 분석한 후에 1차 자료를 덧붙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개발한 제품을 얼마에 팔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해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차 자료를 조사해서 경쟁자 제품 분석, 원가 분석, 시장 규모, 구매율 등을 조사해서 300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 이것으로도 이미 충분히 근거 있는 대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구글 설문지 등을 통해 타겟 고객, 지인들에게 설문을 했더니 예상되는 선호도가 높은 제품 가격은 270만 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2차 자료와 1차 자료를 동시에 사용해서 근거를 내세울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에코스타트업 예비창업 부분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 이런 방법으로 제품의 목표 가격을 산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몇 대를 판매할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지, 총 매출액 규모를 산정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논리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추후 올라가는 영상에 제가 구체적으로 적었던 계산 방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방식으로 사업화를 성공해서 이윤을 창출할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기술 개발은 의미가 없습니다. 비즈니스 그림으로 그려서 평가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현재 시장, 고객, 소비자 성향, 유통 경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보기 쉽게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강의 영상은 저희 대표님께서 자세하게 올려주실 예정이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즘 정부 지원 과제는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이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대표자의 열정이 당연히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간단한 수준의 시제품 및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팅 같은 저렴한 비용으로 만든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 시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장단점, 정부 지원 과제를 받아 제대로 시제품을 만든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서술해 나간다면 설득력도 있고 정부 지원 과제에 대한 의지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예상해서 내 아이디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어 사용해 보니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출했던 자료인데요. 아주 간단한 수준의 프로토타입으로 제출했지만 이 정도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평가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결과물을 보여주는 대표를 더 신뢰하지 않을까요?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건 이미 기술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의 무조건적인 모방을 방지할 수 있고 기술 침해 소송으로부터 자유하며 기술 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특허는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다면 사업계획서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아주 유용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3D 도면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도 STL 파일이 필요한데 이 정도 준비 정도는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도면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3D 도면 또는 3D 모델링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면 평가자들을 설득하기 훨씬 더 편해집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사업계획서를 통한 정부 지원 과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구상과 방향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커피숍을 할 때 친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 하루에 몇 잔 팔아요? 너 월급 나오냐? 커피 한 잔에 얼마에 팔 거야? 커피 원가는 얼마야? 이런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는 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저런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도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동인구, 원가 계산, 매출액, 고정비용 등 이런 생각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큰 난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사업 계획서를 쓰기 전에 위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을 미리 준비해 보시면서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을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이상 박이사였습니다.